남자는 완전히 바뀐 세상에 깨어났지만 그를 당황하게 만든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누군가 가까이 올 때마다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딩. 좀비 한 마리 제거 플러스. 처음엔 그냥 열병 꿈인 줄 알았지만 의사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갑자기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이름표가 나타났는데 그건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순위가 매겨졌다. 간호사가 몸을 숙여 주사를 놓으려 하자 또 다른 경고가 울렸다. 경고, 좀비 위협이 근처에서 감지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멍해졌다. 잠깐, 그는 변장한 좀비들에게 둘러싸인 건가? 그때 간호사의 무심한 말이 트럭처럼 그를 덮쳤다. 웡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VIP실은 꿈도 못 꿀 거예요. 웡씨, 매일 그의 앞에서 아무것도 안 입고 요가를 하던 그 우아한 여자. 하지만 잠깐 그를 차로 친 사람이 분명 그녀였다. 사흘 전 또 다른 영혼 파괴적인 야근 후 그는 조용한 거리에서 과속 고급차에 치였다. 정신을 잃기 직전 그는 운전자를 흘끗 보았다. 아름다운 얼굴, 눈부신 헤드라이트, 그리고 차임벨 소리. 시스템 활성화, 좀비 위협 감지. 이제 모든 게 말이 된다. 좀비와 함께 살아남은 것에 대한 보상. 용기가 아니었다. 근접성이었다. 젠장. 그러니까 그동안 그의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던 여자가 그가 이 꼴이 된 이유였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옷을 벗긴 사람도 류처는 이를 악물었다. 왜 그는 단 한 번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았을까? 류천이 입을 열자마자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끔찍한 속삭임으로 변했다. 만약 누가 어떻게 다쳤냐고 물으면 운전자가 죄책감에 도망쳤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엉씨가 마음씨 좋게 당신을 데려왔다고 말하세요. 그녀는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고 눈은 차가웠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병원비를 내거나 당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특히 그녀는 가볍게 덧붙였다. 어떤 이상한 여자가 당신을 찾아온다면. 그녀의 손은 똑같은 잊혀지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목을 가로질렀다. 큰 언니는 처리해야 할 까다로운 일들이 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을 거예요. 그녀의 신호에 두 명의 조용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앞으로 나섰다. 그러니 착한 아이처럼 며칠 동안 가만히 있어요. 알았죠? 류천은 넋이 나간 채 천장을 쳐다봤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녀가 그를 친 사람이었고 병실에 갇혔고 나갈 길도 없고 직장도 유지할 수 없다. 류천은 한숨을 쉬었다. 웡씨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줄 만큼 관대할지도 모른다. 그때 시스템 차임벨 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그는 인터페이스를 띄웠다. 텅 빈 인벤토리, 무지개색 스텝바. 그게 다다. 포기하지 않고 그는 시스템 상점으로 넘어갔다. 그는 약간의 시작 자금을 받았던 것을 기억했다. 거기에 유용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격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완전히 쓸모없거나 터무니없이 비쌌다. 유일하게 실용적인 아이템, 단일 스텝 포인트, 가격 20코인. 류천이 희망을 잃어갈 무렵 정확히 자정에 상점이 새로 고쳐졌다. 신규 입고 은색 리볼버 그리고 빛나는 100g 금괴. 핵심은 그 금괴 가격은 단 100 시스템 코인이었다. 류천은 눈을 깜빡였다. 케이크 한 조각보다 싸다. 이거 버그인가? 다시 말하지만 종말에는 금은 먹을 수 없다. 정크푸드는 반짝이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 그는 호기심에 금괴를 탭했다. 딩. 구매 성공. 100 차감되었습니다. 정신 차려. 무기와 음식을 건너뛰고 금을 비축하다니. 당신은 좀비들에게 기금속으로 뽐내려는 종말 은행가였습니까? 류천은 휴대폰을 들고 실시간 금 가격을 검색했다. 그램당 622안. 금괴 하나는 100g과 같다. 그는 3개를 가지고 있었다. 간단한 계산. 그건 18만 6천 이안이다. 그렇게 그는 부자가 되었다. 방 안에서 발작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복권 당첨자가 정신붕괴를 만난 것 같았다. 밖에 있던 두 경비원은 서로 쳐다봤다. 야, 제맛이 갔냐? 황 씨는 그를 치료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했어요. 한편 류천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금이 진짜라면 다른 모든 것도 진짜라는 거겠죠. 주저없이 스태미나와 지구력에 600포인트를 모두 쏟아부었어요. 딩. 속성 업데이트 완료. 시스템 알림 축하합니다. 이제 돼지보다 공식적으로 한 단계 더 똑똑해졌습니다. 간신히 다음날 아침 간호사가 류천의 드레싱을 바꾸러 왔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화장실에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씻는 중이에요. 놀란 간호사는 문으로 달려갔어요. 상처가 있잖아요. 물 닿으면 안 돼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는 얼어붙었어요. 거기에는 헬스 잡지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조각 같은 몸매로 셔츠를 벗은 류천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매만지고 있었어요. 병원 밖에서는 매끈한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어요. 한 여자가 구두굽 소리를 내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며 내렸어요. 허 이사와 병원 이사진은 이미 시계처럼 일렬로 줄지어 절하고 있었어요. 허 이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왕 아가씨. 저희 시설을 시찰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의 어조가 낮아졌어요. 연기 집어쳐요. 그 망할 계집애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는 움찔했어요. 네, 왕 아가씨, 제 여동생이 보낸 남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에게 데려가요. 이 사람은 왕조그룹의 전무이사인 왕야프였어요.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읽을 수 없는 눈, 참을성 제로. 그녀의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개인 비서 수세는 침묵하고 날카로웠어요. 한편 왕야링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어요. 왕 아가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 아가씨의 여동생 큰 아가씨가 지금 병원에 와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류천의 방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붉은색 스포츠카를 풀스로틀로 밟았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시간을 끄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가 먼저 보지 못하게 하세요. 그녀의 손가락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젠장. 그 여자는 스파이가 너무 많아. 내가 한 짓을 조금이라도 눈치채게 할 수 없어. 다시 방으로 돌아온 류천은 허둥지둥 옷을 입으며 고개를 숙이고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문 잠그는 걸 깜빡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간호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경고. 비급 좀비가 정신적 피드백을 통해 당신의 활력 징후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비상 모드 시작. 잠재적인 호스트 침공에 대비하세요. 류천이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다가 발이 젖은 수건 위에 제대로 놓였어요. 그는 미끄러져 넘어지며 균형을 잃고 간호사의 이마에 정통으로 부딪히며 그녀의 이마에 부딪혔어요. 빙, 나이스 샷. 호스트가 비급 좀비를 성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보너스 플러스 2코인 획득. 류천은 공포에 질려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간호사는 머리를 문지르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진정해요. 당신이 의식을 잃었을 때 속옷 갈아입혔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잠깐, 시스템에서 비급 좀비가 변장을 벗었다고 했어요. 그녀였어. 이제 좀 비켜요. 그녀는 그를 밀어 올리려고 했으며 소리쳤어요. 그때 그는 자신이 완전히 그녀 위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호스트가 비급 좀비를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보너스 플러스 20코인 획득. 류천은 당황해서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아래를 가리켰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행동이네요. 이게 당신의 수작이라면 전혀 아니거든요. 1초만 더 늦었어도 저 세상 사람이 될 뻔했네. 류천이 해명하려던 찰나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로맨스 모드가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목표 진행 상황 알 수 없음. 그리고 경고, SS급 좀비가 감지되었습니다. 경고, A급 좀비가 감지되었습니다. 마침 딱 맞춰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혜센, 우리가 타이밍을 잘못 맞춘 것 같네. 수혜센은 안경을 고쳤었고 여전히 무표정했다. 간호사님, 저희가 대신 경찰에 신고해 드릴까요? 경고, SS급 목표물이 극도로 적대적인 의도를 내뿜고 있습니다. 권장사항, 즉각적인 위협을 피하십시오. 사망 위험이 임박했습니다. 류천은 굳어졌다. SS급이라니 왕 1어이보다 훨씬 높잖아. 잠깐. 이 여자가 언니가 경고했던 그 여자고 나에게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는 건가? 무슨 꿍꿍이지? 그는 천천히 일어섰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실례합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죠? 이분은 왕 야프가 입을 열었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는 뒤돌아보며 무심하게 신분증을 들어 올렸다. 류천은 눈을 깜빡였다. 잠깐만. 리러친. 그의 눈이 커졌다. 저 여자 이름이 그거였어. 이건 운명인가?
왕 야푸는 마침내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입을 열었다. 내 어리석은 여동생이 당신을 차로 쳤다면서요. 그런데 한 번도 복수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녀는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에서야 알게 됐어요. 전형적이네. 항상 나한테 숨기려고만 해. 류천이 해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갑자기 그의 손을 세게 잡았다.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렸다. 경고. 호스트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구 무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응책을 강구하십시오. 그녀는 놓아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다. 그녀가 정말로 당신을 구해줬다면 왜 아직 병원에 있는 거죠? 그녀의 차를 살펴봤어요. 분명히 충돌 수리 기록이 있더군요. 그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류천은 턱을 꽉 다물었다. 뻔한 미끼잖아. 내가 넘어갈 줄 알고. 그는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웡예랑이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저는 그녀에게 빚을 졌습니다. 경고, 방어구 파괴, 생명력 감소, 즉시 방어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류천은 움찔했다. 생명력 감소, 단지 악수했는데. 그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악력에 멍이 들었다. 왕 야푸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 빌어먹을 여자가 입 다물라고 뭘 졌길래 그래.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전부 말해. 잘못된 편을 들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상상도 못할 테니까. 경고, 생명력 감소 중. 현재 99.88%, 98.69%. 왕 야푸는 류천의 귓가에 속삭였다. 부드럽지만 위협적이었다. 나 좀 도와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해줘. 그럼 우린 친구가 될 수 있어. 나는 내 친구들을 아주 잘 대해주거든. 수의 샌이 차분하게 끼어들며 안경을 치켜 올렸다. 그냥 당신의 은행 계좌, 위챗, 페이팔, 뭐든 되는 대로 주세요. 류천이 쏘아붙였다. 지금 농담하는 거죠? 돈 좀 있다고 함부로 하는 줄 알아?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잖아. 놔줘. 왕야푸는 비웃었다. 너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날 물어. 제발. 해봐. 약꼬라. 덤벼봐. 시스템 알림. SS급 좀비가 호스트를 조롱합니다. 호스트는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겁을 줘. 영혼까지 뒤흔들어 놔. 류테난의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그는 소리치며 바지를 찢고 내가 약골인 줄 알아 라고 외쳤다. 잠시 멈칫. 정신이 들었다. 잠깐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빌어먹을 경쟁심. 딩. A급 좀비 공포의 질림 코인 플러스 16. SS급 좀비 심각한 충격 코인 플러스 40. 병원방 밖에 왕야랑이 도착했지만 그녀의 보디가드 2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제기랄. 너무 늦었어. 왕야푸에게 빌미를 잡히게 할 순 없어. 그녀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눈물이 그렁그렁한 류텐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다. 잠깐. 그녀는 어디 있지? 왕야푸가 갔나? 너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렇지. 류텐은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신 똥 치우려고 내가 망신당했잖아요. 한편 차 안에서 왕야푸는 맹렬하게 손을 닦으며 혐오스럽고 한심하고 더러운 패배자라고 중얼거렸다. 수센이 헛기침을 했다. 왕 사장님, 류텐 계속 감시할까요? 웡야오포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매처럼 감시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 생신 파티에서 그 나쁜 엑스를 공개적으로 망신 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절대 회복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걔도 나한테는 끝이야. 병원으로 돌아온 왕야링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믿을 수가 없어. 웡야푸, 그 괴물이 실제로 겁을 먹다니.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넌 모를 거야. 오늘 내가 겁줬던 여자는 우리가 감히 말도 못 붙이던 여자였어. 2년 전 웡야푸는 가업의 대부분을 물려받았다. 그녀의 지휘 아래 회사의 이익은 급증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복싱 챔피언이기도 하다. CEO 역할만 아니었으면 올림픽에 나갈 수도 있었을 거야. 류텐의 생각이 스쳤다. 어쩐지 스태미나 수치가 엄청나더라. 그럼 스태미나가 높을수록 전투 능력이 강하다는 건가? 그냥 모든 포인트를 거기에 쏟아부어야 하나? 그가 멍하니 있는 동안 왕야링은 갑자기 그의 뺨을 꼬집었다. 잠깐만, 내 얼굴. 멍은 어디 가고 피부는 왜 이래?
무슨 기적의 약을 준 거야? 류태는 얼어붙었다. 젠장. 시스템 효과를 눈치챘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쳐다봤다. 뭔가 달라졌어. 아직 내가 알던 류텐 맞아?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됐어. 이제 그만. 나는 너희 부자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 아니야. 내일 청구서도 있고 월세도 내야 해. 너희 집안 싸움에 신경 쓸 시간 없어.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날 친 건 알지만 보상을 요구한 적은 없네요. 곧 퇴원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당신 돈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이미 당신 상황을 알아봤어요. 직업 없고 다음 달에 월세 내야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로우테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월세, 됐어요. 이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입 밖으로는 그냥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왕야랑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제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왕조 그룹 정규직 자리를 제안하죠. 인턴 말고 바로 정직원으로요. 갑자기 그의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아이콘 진행 막대가 나타났다. 왕예링의 프로필 아래에 있었다. 잠깐, 간호사에게 나타났던 로맨스 모드 막대와 똑같아 보이는데 그녀는 그가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움찔했다.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을 좋아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로우텐의 눈이 가늘어졌다. 간호사는 진행도가 더 높았지만 이 버릇없는 상속녀에게도 막대가 있네. 나한테 반했나? 정말로? 이 막대를 최대로 채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로맨스 모드가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겠어. 그는 팔짱을 꼈다. 좋아요. 당신의 조건이 뭔데요? 하지만 지금 말해두는데 수상한 일이면 바로 빠질 거예요. 그녀는 진지해졌다. 제 여동생 성격을 아는데 분명히 아직 당신을 감시하고 있을 거고 아버지 생신 연애가 곧 다가와요. 어떤 깜짝 놀랄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때까지 당신은 저와 함께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제 집에서 살아요. 나중에는 반드시 후하게 보상해드릴게요. 류태는 걸어들어와 거의 숨이 막힐 뻔했다. 이 거대한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정말 미쳤군. 여기 관리비만 해도 내 한 달 월급보다 더 비싸겠네. 왕예랑은 손을 흔들었다. 필수품과 옷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아카이나 아웡에게 전화하세요. 아래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류태는 눈을 깜빡였다. 잠깐, 당신은 여기 안 머물잖아요. 그녀는 눈을 굴렸다. 뭐? 당신 이사시켜 놓고도 내가 계속 맴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저의 동거 보너스 꿈은 물거품이 되는군요. 딩, 경고, A급 좀비 접근 중. 또 둘러싸였네. 로맨스 전략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세련된 외모의 영업사원이었다. 웡씨, 바이씨에게 연락했어요. 그가 옥패를 넘겨주기로 동의했어요. 지금 갈 수 있어요. 류태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스템, 정말 내 근처에서 숨만 쉬는 여자마다 깃발을 꽂는 거야? 진정해요. 그녀가 떠나려고 돌아서자 왕유랑은 그에게 힐끗 시선을 던졌다. 우리의 거래는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에요. 그녀는 갑자기 손가락 하나로 그의 턱을 치켜들며 씩 웃었다. 몰래 빠져나가는 거 걸리면 후회하게 해줄 거예요. 류태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씩 웃었다. 역시 갓 졸업한 애들이 가르치기 제일 쉬워. 그녀가 몸을 돌리자 눈이 가늘어졌다. 이상하네. 키가 더 커진 건가? 왕여랑은 옥을 감정하는 감정사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03촌, 진짜예요? 그는 부드럽게 옥을 상자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그거야. 몇 년 전에 내 아버지가 넘긴 바로 그 옥이네.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구매자에게 몸을 돌렸다. 바이씨,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만 위안은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바이씨는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그건 이전 가격이었죠. 오늘부터 이 보물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500만 위안 더 주세요. 그녀 옆에 영업사원이 숨을 헐떡였다. 지금 가격을 올리시는 건가요? 그건 규정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지만 왕여랑은 침착하게 있었다. 지불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바이씨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24시간 드리죠. 그때까지 현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가 떠난 후 공 삼촌이 속삭였다. 여랑아, 그 옥은 그의 가격의 절반 가치도 안 돼. 이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삼촌은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했잖아요. 이게 아버지께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비서에게 몸을 돌렸다. 내 차 몇 대를 팔아. 유동 자금이 필요해. 미소에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이것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한편 펜트하우스에서 루테는 자신의 스탯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깐, 매력이나 지구력을 올린 기억이 없는데. 시스템 팁. 체력 5포인트마다 자동으로 지구력 1과 매력 1이 추가됩니다. 루텐의 눈이 빛났다. 말도 안 돼. 보너스 스탯이잖아. 어쩐지 시야가 더 선명해지고 몸이 탱크처럼 단단해졌어. 체력 풀로 가는 게 답이네. 시스템 알림. 상점 갱신됨. 이용 가능한 아이템을 확인하세요. 루텐, 인터페이스 열어. 여전히 슬롯 3개만 열려있네. 어떻게 더 얻지? 힌트 없음. 잠금 해제 버튼도 없네. 너무하네. 아이템 1, 텔레포트 비콘. 가격 800 시스템 코인. 아이템 2, 질풍 질주 스킬북. 가격 10,000 코인. 무게 10kg. 텔레포트보다 빠른가? 아이템 3, 반창고. 가격 100 코인. 반창고 하나에 구찌 포장지에 담아 파는 건가? 1일 업적 좀비 매복 생존 98 코인 획득. 잔액 678 코인. 오늘은 금괴는 없네. 뭐 됐어. 스킬북을 위해 돈을 모아야지. 하지만 코인을 더 빨리 모으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때 그가 깨달았다. 전에 새로운 게임 모드를 해금했었지. 그는 그것들을 불러왔다. 화면에는 좀비 사냥, 서바이벌 모드, 시체 길들이기가 있었다. 그는 목록을 빤히 쳐다봤다. 잠깐, 정상적인 사람들을 좀비로 표시했잖아. 나가서 민간인을 죽이라는 거야? 이건 무슨 망가진 가챠 호러 게임이야? 그리고 마지막 거, 시체 길들이기. 좀비를 잡고 호감도를 올리세요. 길들이세요. 등급이 높을수록 보상도 높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곧바로 불법 픽셀 흐림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시스템 주석,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한 줄 몰랐네. 좀비 여자친구에게 죽을 운명 확정. 류천은 얼굴을 붉혔다. 그만, 안 돼. 불법이야. 너무 불법이야. 따르릉, 따르릉. 그의 환상이 깨졌다. 그는 핸드폰을 봤다. 그녀였다. 이러찬 간호사가 전화하고 있었다. 이러찬 간호사가 심야 메시지를 보냈다. 밤참 먹을래. 류천은 눈을 가늘게 떴다. 잠깐, 이거 함정인가? 내가 돈을 내야 하나? 그는 재빨리 변명을 만들어냈지만 그 후 속편이 나왔다. 내 베프가 차였어. 기분 전환시켜줄 윙맨이 필요해. 다른 여자애들도. 내가 여자한테 초대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돈을 내야 한다 해도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래층에 있는 그 두 경호원은 절대로 나를 내보내주지 않을 거야. 시스템 경고. 주인공이 좀비 사이렌 노래에 굴복했습니다. 퇴폐 수준 위험하게 상승 중. 그러자 또 다른 메시지가 떴다. 만약 내가 나오면 내 여자친구들을 모두 소개해줄게. 류천의 눈이 번쩍였다. 이거 충성도 테스트인가? 중단된 미션. 하지만 그는 사진을 보고 응시하고 잽을 날렸다. 이들은 비급 좀비라고 하지 않았나? 직접 만나봐야겠어. 좀비의 유혹. 데려가 줘. 하지만 현실은 그를 빠르게 후려쳤다. 젠장. 체력 스탯을 올려도 경비들을 떨쳐낼 수 없어. 여전히 같았어. 잠깐만. 만약 매력 스탯이 외모를 바꾼다면 얼굴을 바꾸면 어떨까? 류천은 망설임 없이 시스템 코인 600개를 태웠다. 얼굴 개조 활성화. 아래층 로비에서는 두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속삭이고 있었다. 저 두 남자 계속 저기 서 있네. 주민들을 소름 끼치게 하고 있어. 그냥 새 경비라고 생각해. 왕양이 보낸 사람들이야. 우리 일 아니야. 갑자기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여자애들 중 한 명이 눈을 크게 떴다. 잠깐만. 저 남자 전에 본 적 있어? 아니, 여기 새로 왔나봐. 근데 젠장 드라마 주인공 아우라가 느껴져. 미스터리한 남자가 차분하고 멋지게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두 경호원 옆을 지나갔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저 남자, 갓 업그레이드되고 갓 변장한 류천이었다.
그렇게 그는 봉쇄를 뚫고 야시장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길가 포장마차에서는 이러찬과 그녀의 두 베프가 이미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걔 하나도 안 멋있잖아. 왜 불렀어? 그러게, 저녁 먹을 거면 적어도 눈요기도 되는 애로 불러야지. 이러찬은 씩 웃었다. 잘생기진 않았지만 좀 멍청한 매력이 있어. 가지고 놀기 재밌을지도 몰라. 바로 그때 키가 큰 남자가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다. 이 간호사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류천이 자리에 앉자마자 시스템이 울렸다. 딩, 숨겨진 미션 잠금 해제, 좀비 포위. 여자 좀비들에게 포위된 채로 2시간 동안 생존하세요. 보상, 시스템 코인. 경보가 계속 울리기 시작했다. 경고, B등급 좀비가 호스트를 적극적으로 더듬고 있습니다. 경고, 좀비들이 현재 호스트의 몸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러로이체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잠깐, 왜 갑자기 이 남자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전에는 평범해 보였는데 지금은 왠지 그를 갖고 싶어. 포위당하고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류텐의 뇌는 완전히 멈춰버렸다. 좋아.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네. 솔직히 좀 즐기고 있어. 그때 그가 깨달았다. 잠깐, 시스템은 이걸 포위 공격으로 보는구나. 그럼 여기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쌓을 수 있다는 거잖아? 대박. 여자애들 중 한 명이 킥킥 웃으며 술을 더 따랐다. 잘생겼네. 내 옆에 있는 바에 가자. 갑자기 문신한 남자가 테이블에 병을 내리쳤다. 야, 아가씨들 거의 마시지도 않았잖아. 우리도 남자 3명이거든. 파티에 합류해도 될까? 러로이친의 절친들은 그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됐어요. 우린 이미 임자가 있어요. 안 보여. 그래요. 어차피 우린 나가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나 괴롭히세요. 문신한 남자 중 한 명이 몸을 기울여 루텐을 보며 웃었다. 이봐, 형씨. 의자를 좀 더 가까이 당기는 게 어때? 술이 있으면 다 친구잖아. 그렇지. 리버오션은 눈을 굴렸다. 진심이야. 2025년에 누가 길거리 친구 같은 말을 해? 오글거려. 상황을 무마하려던 류텐은 잔을 들었다. 싸울 필요 없어, 형씨. 나한테 건배해. 이 루에처는 별이 박힌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고 완벽한 그린 라이트지만 그 남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루텐의 손에서 잔을 쳐냈다. 누가 너랑 술 마시겠다고 했어? 날아간 술은 이 루에천의 옷에 튀었다. 그녀는 격분하여 일어섰다. 한 번만 더 움직이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남자는 비웃으며 그녀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가 움찔하기도 전에 류텐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여자를 건드리지 마. 그의 목소리는 망치처럼 떨어졌다. 이 루에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맙서사. 진지할 때 진짜 멋있어. 술 취한 남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내가 내 형제한테 손을 댔어? 넌 죽었어. 류텐은 망설이지 않았다. 시스템 코인 100개에 희모를 더 썼다. 좋아. 스탯은 올렸지만 실제 싸움은 해본 적이 없어. 또 당하면 어떡하지? 군중 속에서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 누군가 피를 흘리고 있어. 시스템 알림. 좀비 B등급 1마리, C등급 2마리 처치, 보너스 코인 400개 추가. 경찰이 나타나서 쓰레기 수거할 쓰레기 봉투처럼 깡패들을 끌고 갔다. 류텐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여자들 앞에서 이긴 거야? 여자애들 중 한 명이 윙크했다. 완전 큐티. 그 움직임은 완전 K-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너 혹시 파트타임 스턴트맨이야? 결국 다른 두 여자애들은 남자친구들이 데려가고 류텐은 이 루에천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는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잠깐, 내 베프가 차였다고 하지 않았어? 왜 다 커플이 된 거야? 이 루에천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널 꿰어내려고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게다가 내 얼굴을 보는 재미도 있고. 온통 상처투성이잖아. 누군가 소독해 줘야겠네. 그녀가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잡자 시스템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렸다. 경고, B등급 좀비가 고강도 매력 페로몬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행동 상태, 먹이 주기 전 애정 표현. 리로우친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우리 집에 돌아가자. 구급 상자랑 아이스크림도 있어. 류텐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었다. 좀 늦었잖아. 그거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시스템 알림. 숨겨진 사이드 퀘스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좀비 소굴.
심층 탐사 목표. 의심되는 소굴에 들어가 친밀한 상호작용을 수행하십시오. 보상, 플러스 50코인, 특별 상호작용 옵션 잠금 해제. 류테는 입을 쩍 벌렸다. 야, 이 퀘스트가 18금으로 직행하는 소리처럼 들리지? 얼마 지나지 않아 류테는 리로친의 아파트에 들어섰다. 기술적으로는 두 번째로 여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렇게 딱딱하게 굴 필요 없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청소를 잘 안 해. 내 집은 엉망이야. 류테는 손을 흔들었다. 아니, 내 집도 마찬가지야. 완전히 익숙해. 정말로. 그럼 우리 룸메이트 해야 하는 거 아냐? 그녀가 놀리듯 말했다. 서로 집세도 아낄 수 있고.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낄낄 웃으며 농담이야. 아직 누구랑 같이 살 준비는 안 됐어.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무릎에 털썩 주저앉아 병을 꺼냈다. 가만히 있어. 이제 얼굴을 닦을 시간이야. 이거 좀 따끔거릴 수도 있고 냄새도 고약해. 각오해. 그러나 류테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냄새 좋은데 지금 요오드가 냄새 좋다고 했어? 남자들은 다 이런 끔찍한 멘트를 써서 작업 거는 거야. 그는 당황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아니, 그러니까 약 냄새가 아니라 내게서 희미한 향기가 나. 약간 와인 냄새 같아. 아, 그 냄새. 리로친이 씩 웃으며 몸을 기울였다. 그냥 깡패들이 내 옷에 쏟은 와인이야. 코가 엄청 예민하네, 아저씨. 장난기 넘치네. 그녀는 셔츠에 와인 얼룩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젠장. 이거 지워질지 모르겠네.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는 상의를 벗었다. 자, 이제 더 이상 냄새 안 날 거야. 시스템 경고. 잠재적 짝짓기 신호 감지. 공격 프로토콜 시작. 즉시 공격하십시오. 리로친이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이제 그 상처를 제대로 닦을 수 있겠어.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 경고, 호스트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자동 오버라이드가 임박했습니다. 시작합니다. 류텐의 뇌가 단락되었습니다. 공격. 아, 어떡해. 그의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한 줄의 시가 울려 퍼졌다. 그해 그는 다시 한번 산에 올랐다. 삶의 혼돈에 직면하여 그는 무너지지 않고 초월했다. 덧없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진실만이 남는다. 류텐은 거의 울 뻔했다. 정말 좋은 시다. 지금 나에게 딱 필요한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친구. 리로치는 그를 완전히 오해하고 쿡쿡 웃었다. 와, 말솜씨가 좋네. 야한 면이 있는 줄 몰랐네. 이제 튕기려고 하는 거야. 귀여운 수법이네. 나는 좀 마음에 들어. 경고. 호스트가 방어 프로토콜 활성화에 실패했습니다. 시스템이 이제 신경센터를 제어합니다. 갑자기 류텐은 당황하며 소리치며 그녀를 소파에 눕혔다. 안 돼, 이건 내가 아니야. 시스템, 내 몸을 그만 훔쳐가. 하지만 리러치는 화를 내는 대신 씩 웃었다. 좀 과장된 것 같은데, 맘에 드는데. 비급 좀비가 언어적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반격을 시작합니다. 체력을 집중하고 사지 모드를 강화하고 상태를 무기화합니다. 심판의 날이다. 러우테는 기다려 라고 소리치면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의미한 게 아니야. 시스템, 이러지 마. 시스템은 그의 외침을 무시하고 완전 자동 모드로 들어갔다. 그렇게 20년 넘게 고통스럽게 솔로였던 류테는 마침내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적어도 그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다음날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류테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류테는 씩 웃으며 먼저 선수쳤다. 어젯밤은 예상보다 훨씬 강렬했어. 그녀는 장난스러운 어조로 가까이 다가왔다. 기운이 넘치네. 어흥. 제대로 보상해 줄게. 싫다고만 하지 마. 알았지? 류텐의 뇌가 거의 단락될 뻔했다. 보상. 나 여자 친구 생긴 거야. 20년 솔로 인생에 드디어 성공했어. 시스템 알림, 호감도 최대, 비급 좀비 길들이기 성공, 시스템 골드 2000 추가, EXP 추가. 레벨업, 새 레벨, 레벨 2, 모든 능력치 플러스 2, 상점 인벤토리 슬롯 2개 확장, 칭호 획득, 무혈 성인, 새로운 패시브 스킬, 감정 레이더. 실시간으로 좀비 기분을 분석합니다. 기쁨에 가득 찬 류텐이 제안했다. 아침 먹으러 갈래? 일 끝나고 데려다 줄 수도 있고. 하지만 리러청은 웃으며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어젯밤 고마웠어. 잘하셨어요.
여기서 헤어지자. 내 남자친구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어. 류태는 냉동고에 갇힌 벌레처럼 얼어붙었다. 잠깐만. 나 방금 돈 받은 거야? 내가 곁다리 퀘스트 NPC인가? 멀리서 류태는 리러청이 실제 남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처음 느껴보는 건데 왜 이렇게 아프지? 시스템 팝업, 감정 피드백 감지됨, 진단, 첫 트라우마, 권장 수정, 곧 다시 시도하세요. 성공률이 향상됩니다. 실현 모드에서 벗어나 류태는 떨쳐냈다. 집중, 돈이 먼저다. 그는 새로 잠금 해제된 인벤토리 슬롯을 확인했다. 첫 번째 아이템, 엑스레이 시력. 훌륭한 기술, 끔찍한 가격, 시스템 골드만 너무 비싸. 두 번째 아이템, 물체 복제기. 금괴를 포함한 무생물을 복사할 수 있지만 금괴 하나를 복사하는데 100골드밖에 벌지 못하는 반면 복제기 가격은 2000이다. 그래, 됐어요. 사기네. 잠깐만. 아직 진짜 금괴가 있잖아. 그는 선택사항보다 현금이 더 필요했다. 지체 없이 그는 보물을 교환하기 위해 금은방으로 향했다. 핑. 그의 은행 계좌가 18만 6,600위안으로 밝혀졌다. 그가 부모님께 2만 원을 보내려고 계획한 바로 그때 시스템이 또 다른 폭탄을 떨어뜨렸다. 경고. 2명의 워크호스급 좀비가 당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공격 프로토콜로 참여하시겠습니까? 류태는 얼굴을 찡그렸다. 참여. 쓰레기 시스템. 그렇게 말하지 마. 부모님께 돈을 송금한 직후 류텐의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는 순간 보스전 인트로처럼 들이닥쳤다.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도박이나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건 아니겠지. 수상한 온라인 부업을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이딴 식으로 키우지 않았어. 여기 만다너 잔소리 삽입. 류텐은 수화기에 대고 거의 소리를 질렀다. 보너스예요. 정식 회사 보너스래. 맹세해. 폭풍이 지나간 후 그들은 따뜻함과 세세한 관리가 가득한 긴 대화를 나눴다. 전화가 끊긴 후 류천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녀는 여전히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익숙한 어린아이 다루기. 나에겐 이제 시스템이 있어. 나는 그걸 사용해서 그들의 삶을 바꿀 거야.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떴는데 이번에는 당신네 사람 중 한 명에게서 온 전화였다. 안녕, 신참. 잘 잤어? 옷장에 맞춤 정장이 있어. 30분 후에 아래층에 있을게. 오늘 나와 함께 골동품 가게에 갈 거야. 류천은 눈을 깜빡였다. 잠깐. 그녀는 내가 어젯밤에 몰래 나간 걸 몰라. 맙서사. 그가 정장으로 갈아입으면서 물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일인가요? 들키지 않기 위해 류천은 왕야롱이 그를 위해 마련한 고급 아파트로 전력 질주하여 마치 밤새도록 거기서 잠을 잔 것처럼 행동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골동품 가게에 도착했다. 가는 길에 왕야롱은 흘끗 쳐다보며 물었다. 정장은 어때요? 류천은 어색하게 깃을 잡아당기며 특히 목 주위가 좀 꽉 끼네요. 그녀가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려고 손을 뻗자 시스템이 붉은 경고를 울렸다. 경고, S등급 좀비 감지됨. 즉각적인 반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을 스치고 내려가자 시스템은 위협을 업그레이드했다. 호스트가 S등급 좀비로부터 전신 접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방어 모드를 시작합니다. 한편 왕야롱은 어리둥절해 보였다. 이상하네. 그 정장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는데 병원에 왔을 때 키가 15cm 더 작았다고 하던데요. 그건 정상이 아니야.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무심하게 그의 엉덩이를 톡 치고는 궁금한 듯 꽉 쥐었다. 경고, 신체적 공격 감지됨. 호스트 신체 손상. 시스템이 오버라이드 프로토콜을 준비 중입니다. 류천은 당황했다. 또야. 안 돼. 제어 중단. 내가 알아서 할게. 불행히도 그는 그걸 큰 소리로 내뱉었다. 왕야롱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엇을 제어한다고? 그녀는 그의 정장 재킷 자락을 잡아당기며 비웃었다. 이 핏은 쓰레기야. 유료팀 전체를 해고해야겠어. 어떤 병원이 제대로 측정조차 못하는 거지? 류천은 예상치 못한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젠장. 그녀는 나 때문에 유료팀 전체를 해고할 거야. 이제 내가 실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건가? 딩. 엘리베이터가 그들의 층에 도착했다. 마침 시스템이 울렸다. S등급 위협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감정이 감지되었습니다. 만족. 호스트가 근거리 유혹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보상 시스템 코인 40개 추가. 왕야롱은 그에게로 돌아섰다.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데 하루를 보내세요. 퇴근 후 내 사무실 밖에서 만나요. 바로 그때 금발의 여자가 걸어왔는데 류천은 경매에서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왕 이사님. 오늘의 일정이 준비되었습니다. 설명해 드릴까요?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스케줄을 확인할게요. 그냥 그에게 골동품 가게를 안내해줘. 인력이 부족한 곳에 그를 배치해. 그가 목적 없이 돌아다니게 두지마. 금발의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섰다. 여러분, 이분은 류천 씨입니다. 오늘부터 그는 우리와 함께 왕차오 골동품 그룹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류천이 새로운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잠깐, 왜 다 여자들이지? 나만 남자야. 금발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자오시위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그들이 떠나자마자 사무실은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저 남자 봤어? 사장님 형제인 것 같은데. 설마, 진짜 오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럼 설마. 극적인 반전과 어색한 침묵? 한편 샤오시우는 루텐을 전시실로 데려가 공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다. 저희는 주로 고객의 골동품 감정과 구매 결정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냥 찾아오는 손님은 별로 없지만 오는 사람들은 거액을 가진 VIP들이죠. 그래서 항상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해야 해요. 보통 신입은 2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따야 진짜 골동품을 다룰 수 있어요. 하지만 왕 이사님 추천으로 오셨으니 바닥부터 시작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여기는 다 여자들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바로 그때 시스템이 팝업창을 띄우며 작업 모드를 활성화했다. 대상, 자오시위, 현재 감정, 흥분. 류텐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 시스템은 항상 예쁜 여자만 골라서 공략하라는 거지? 이건 함정이야. 분위기를 즐기려던 찰나 자오시위가 엄청난 양의 책을 테이블 위에 콱 내려놨다. 이건 그림과 서의 감정에 대한 초급 서적들이에요. 시간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류텐은 그 책 더미를 멍하니 바라보며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이걸 언제 다 끝내지? 다음 종말 때 시스템이 알림을 울렸다. 캐스트 완료. 좀비가 들끓는 건물 안에서 1시간 생존. 보상 시스템 코인 200개 추가. 구역 위협 수준 소탕 완료. 류텐은 내심 기뻤다. 그냥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시스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니. 이대로라면 오늘 2000 코인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야. 드디어 지갑 사정이 좀 나아지니 가장 먼저 시스템 상점에서 아이템 복제기를 사야겠다. 여기가 골동품 가게라. 유물 하나만 복제해도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을지도 몰라. 제발 절도죄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조용한 구석에서 그는 두꺼운 골동품 감정 설명서에 머리를 파묻었다. 놀랍게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골동품에는 많은 역사적 교훈이 담겨 있었다. 갑자기 매니저 사무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왕야랑이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1500만으로 합의했잖아요. 이제 가격을 2배로 올리겠다고요. 바이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공 삼촌이 격분하며 막판에 가격을 올렸다. 당신 물건 가져가고 꺼져요. 우리는 사기꾼과는 거래하지 않아요. 그래요. 당신이 저 문 밖으로 나가면 모든 유명 딜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겁니다. 그 후에는 사업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바이든은 움찔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왕 사장님, 제가 이 정도 가격을 부르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왕 회장님의 생신과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후계자를 지명하실 겁니다. 이토록 중요한 물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왕야랑은 책상을 3개 쾅 쳐서 방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다. 당신은 너무 나갔어요. 그 순간 시스템이 알림을 울렸다. 고위급 좀비 간의 싸움 감지, 수동 스킬, 감정 모니터 활성화. 호스트는 이제 좀비의 기분을 파악하여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왕야랑은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은 나만이 당신의 유일한 구매자라고 말했잖아요. 이미 왕야프와 거래를 한 건 아니겠죠. 바이씨는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왕 그룹의 후계자가 될 기회에 3천만 달러? 저라면 무조건 훔치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스템은 그의 감정을 초조하다고 표시했다. 류텐은 눈을 깜빡였다. 허세잖아. 공 삼촌은 몹시 화가 났다.
아가씨, 오늘 그에게 지면 업계에서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편 류태는 드라마 중독자처럼 문틈으로 엿보고 있었다. 진짜 이걸 두고 싸우려는 건가? 대체 저게 뭐길래 3천만 달러나 하는 거야? 만약 저 물건을 복제해서 가짜를 왕 아가씨에게 싸게 팔면 모두가 행복할 텐데. 안 그래? 갑자기 왕야랑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 숨어있는 사람 지금 들어오든지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류태는 얼어붙었다. 젠장. 진짜 부르겠네. 진짜로 화풀이하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그는 멋쩍게 문을 밀어 열었다. 죄송합니다, 왕 사장님. 그냥 밖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중요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요. 아직도 화가 난 왕야랑은 류텐에게 쏘아붙였다. 왜 밖에서 조각상처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바쁜 거 안 보여. 다음부턴 그냥 집에 가. 시스템 알림. 호스트가 S급 좀비에게 도발당했습니다. 반격을 추천합니다. 가. 류텐은 눈을 굴렸다.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화를 내시네요. 부자라는 게 감정 기복에 대한 핑계가 되나요? 바로 그때 미스터 배가 제이 패를 잡고 낄낄 웃었다. 안 사시겠다면 그냥 다른 데서 팔게요. 이런 희귀한 보물은 내가 찾도록 되어 있었어. 감정 모니터 활성화, 왕이렌 격분함, 미스터 배 불안함. 류텐의 머릿속에 뭔가가 떠올랐다. 왜 그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초조해하지? 허세가 아니라면 젠장 걸어보자. 왕이렌이 차갑게 경고했다. 감히 그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해봐. 말을 끝내기도 전에 류텐이 미스터 배 앞에 나섰다. 연기는 집어쳐. 우리 사장님이 당신의 작은 게임을 꿰뚫어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미스터 배는 류텐을 노려보며 이 녀석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길을 막지마. 그렇지 않으면 버릇을 가르쳐 줄 테니. 류텐은 움찔하지 않았다. 지금이 판매자 시장이라고 생각해? 그 비추는 왕가에게만 가치가 있을 뿐이야. 이곳을 벗어나면 그건 쓸모없는 짐덩어리일 뿐이야. 미스터 배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다. 넌 아무것도 몰라. 왕가는 그녀 혼자만이 아니야. 시스템 업데이트. 목표 감정, 당황함 플러스 허세. 류텐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가 무너지고 있어. 이 감정 레이더 덕분에 패를 모두 까놓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아. 류텐은 껄껄 웃으며 대담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미스터리 바이어는 왕야프 아가씨로군요. 기본적인 걸 잊으셨네. 그들은 가족이에요. 왕가의 두 딸 모두. 그렇게 쉽게 서로를 대립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넌 대체 누구야? 그 말이 전곡을 찔렀다. 왕야링의 표정이 누그러지고 생각이 정리되었다. 젠장. 어떻게 그걸 못 봤지? 하마터면 그에게 조종당할 뻔했어. 류텐은 신인 선수를 꾸짖는 코치처럼 미스터 배를 두드렸다. 야프 아가씨가 언니가 거절한 물건에 거액을 지불할 거라고 생각해? 정말로 그녀의 자존심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있잖아, 그녀가 실제로 30만 달러를 제안하면 내 성을 배로 바꾸고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게. 미스터 배는 제발 이라고 쏘아붙였다. 그건 적어도 300달러의 가치가 있어. 내가 진짜 돈을 벌지 못하게 막지마. 하지만 깊은 곳에서 공포가 스며들었다. 야프 아가씨가 지렛대를 잃으면 이걸 아예 사려고 할까? 류텐은 멈추지 않았다. 그게 30만 달러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잘됐네. 문은 저쪽이야. 어서 부자가 되세요. 왕야랑은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고 미소를 지었다. 야프가 나를 화나게 하려고 거액을 지불할 거라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녀를 알면 내가 거절하면 30달러도 안 낼걸. 미스터 배의 허세는 즉시 꺾였다. 기다려요. 웡 아가씨, 원래 가격대로 갑시다. 좋아요. 1500만에 합해 봅시다. 웡이레는 차분히 앉았고 그녀의 어조는 얼음장 같았다.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 보네요. 당신 눈에는 제가 철없는 부잣집 딸로 보이겠죠. 하지만 이 업계에서 원가의 힘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커요. 당신 같은 사람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건 전화 한 통이면 돼요. 바이 씨의 미소가 사라졌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그는 분명히 잘못 건드린 것이다. 제발, 웡 아가씨.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네, 다시 협상합시다. 하지만 웡이레는 이미 일어섰다. 그를 데리고 나가세요. 싫어요. 기다려요.
10억 80만 8,100달러 최종 제안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300. 물건 내려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방에는 카메라가 있어요. 이 소문이 퍼지면 당신은 더러운 짓을 하려고 하겠죠. 다시는 이 업계에서 일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패배한 바이 씨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흰 옥판을 탁자 위에 놓았다. 공 삼촌이 다가와 류텐의 어깨를 두드렸다. 젊은이, 전에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처음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첫날입니다. 류텐이 대답했다. 공 삼촌은 껄껄 웃었다. 좋은 시작이군, 젊은이. 첫날부터 보스를 도와서 사기꾼을 막다니 잠재력이 있구만.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왕 야링의 호감도가 증가했습니다. 류텐은 활짝 웃었다. 방금 전까지는 몹시 화를 내더니 이제는 활짝 웃고 있네.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네. 하지만 그녀의 호감도가 최고조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 퇴근 후 왕일에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중간에 그녀는 매끈한 스마트폰을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최신형 페어폰 16에 1TB 저장 공간이 장착되어 있었다. 류텐은 입을 쩍 벌렸다. 그녀처럼 부유한 사람에게는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그와 같은 대학 졸업생에게는 거의 사치품이었다. 웡 아가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이제 팀의 일원입니다. 돕는 건 제 일입니다.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어제 샀어요. 또한 당신은 회사에 $10,000 이상을 절약해줬습니다. 5%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류텐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5%면 $50가 넘잖아. 그건 보상이 아니야. 인생을 바꾸는 거야. 그는 평생 이렇게 비싼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갓 졸업한 신입이 말만으로 업계 베테랑을 무너뜨릴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웡일에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 정말 수상해. 당신도 알잖아.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경고, S급 좀비의 강렬한 살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주인님, 위험에 대비하세요. 류텐은 긴장하며 재빨리 얼버무렸다. 그 사람이 너무 수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과 흥정하는 건 제가 길거리 시장에서 채소를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웡일에는 웃음을 터뜨렸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양배추 쇼핑에 비유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류텐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사실 논리는 똑같아요. 저희 근면한 서민들의 길거리 지혜죠. 웡일에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지만 협상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진짜 잠재력이 엿보였다. 한편 류텐은 시스템 패널을 힐끗 보았다. 호감도가 또 증가했습니다. 좋아, 그녀를 완전히 속였어 라고 몰래 웃었지. 긴장이 풀리자 왕야랑은 그에게 술을 한 잔 더 따라주었다. 솔직히 그 옥은 그 가격에 훨씬 못 미치지만 그 늙은 여우는 그게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지. 류천은 병당 수천 달러짜리 와인 냄새를 맡았지만 여전히 곰팡이 핀 포도 냄새가 났다. 그래도 그는 장단을 맞춰줬다. 당신 같은 사람조차 그것 때문에 궁지에 몰린다면 이 물건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틀림없어.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왕야랑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맞아요. 그 옥은 엄밀히 말하면 가문의 가보예요. 우리 아빠가 4대째 가지고 계시죠. 우리 가족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골동품 사업을 해왔어요.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업계에서 존경받았어요. 그러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엄마는 가진 돈 거의 전부를 투자했다가 다 잃었어요. 아빠는 가게 문을 닫을 뻔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죠. 류천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중환자실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왕야랑은 웃으면서 자신을 가리켰다. 심장 근처에 탁구공만 한 종양이 있었어요. 수술로 제거해야 했어요. 여기 흉터가 크게 남았지만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보여주지 않을 거니까. 그녀의 농담에 류천은 어색하게 웃었다. 사장님 너무 웃기시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취한 건가 아니면 그냥 미친 건가 생각했다. 이건 거의 성희롱 소송감인데. 아줌마, 농담은 그만하시죠. 왕야랑은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죠. 류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 아빠가 당신을 살리려고 옥을 판 거군요.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수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눈물로 얼룩진 아빠의 얼굴이었어요. 저를 안고 미친 듯이 울면서 제가 살아있다는 것에 하늘에 감사하고 계셨어요.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말에는 그 기억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갑자기 시스템이 울렸다. S급 좀비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히든 퀘스트 S급 좀비 혈통 제거가 해제되었습니다.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류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알림을 쳐다봤다. 젠장, 시스템. 이제 그녀의 가족 전체를 쓸어버리고 싶어? 너 정말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왕야랑은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다. 그 옥을 되찾는 건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류천은 벌떡 일어섰다. 자, 갑시다. 잘된 일이잖아요. 축하해야지. 예, 우울해하고 그래요. 음식 나오기도 전에 술부터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어때요? 그녀는 그를 날카롭게 쏘아봤다. 앉으세요. 술을 같이 마시든지 아니면 입 다무세요.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렸다. S급 좀비가 호스트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반격하시겠습니까? 류천은 과장되게 넥타이를 풀었다. 좋아요. 술을 마시는 것이 당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간이 좀 망가지더라도 감수해야겠죠. 예상대로 왕야랑은 완전히 꽐라가 되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몰랐던 류천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자기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녀는 감자자루처럼 그의 침대에 널브러져 횡설수설하며 팔을 휘둘렀다. 류천은 한숨을 쉬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 그녀는 곧 깨어나지 않을 거야.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실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라고 중얼거리며 그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화장실에 있는 동안 그는 시스템 상점을 열었다. 딩! 히든 퀘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500코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던 저녁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확이군. 현재 잔액 1385코인. 아이템 목록을 새로 고침하자 완전히 엉뚱한 것이 튀어나왔다. 파인애플 1개가 800코인이라고? 새로 고침된 상점 목록에는 꽤나 황당한 아이템들이 올라와 있었다. 우선 416 돌격소총은 발사속도가 빠르고 반동이 안정적이며 파워가 엄청납니다. 가격은 1200코인입니다. 다음은 파워 부스트 스킬북인데 제한된 시간 동안 초인적인 힘과 체력을 부여합니다. 가격은 터무니없는 15,000코인입니다. 또한 1500코인짜리 치명적이고 신중한 대전차 지뢰와 500코인짜리 전신 상어 방지 슈트도 있었는데 상어 공격도 이제는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루테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좋은 물건이지만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그 스킬북은 당분간 만지지 않겠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어젯밤에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그 빌어먹을 중추신경계 오버라이드를 한 방에 날려버렸을 텐데. 다음 리프레시 전에 14K 코인을 더 벌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 때 부드러운 발소리가 욕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완전히 술에 취한 왕야랑이 열린 욕실문을 통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류테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문 잠그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이봐, 누가 안에 있는 거 안 보여? 라고 외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멈춰. 더 가까이 오지 마. 설상가상으로 시스템이 완전한 공황 상태로 울부짖었습니다. 경고, 생화학 무기를 소지한 S급 좀비가 접근 중입니다. 즉시 방어 조치를 취하십시오. 경고, 당신은 현재 S급 좀비 바로 뒤에 있습니다. 최적의 공격 기회가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공격하거나 피하십시오. 그러나 갑작스러운 매복 대신 여전히 몹시 취한 왕야랑은 류텐을 변기로 착각하고 체중을 실어 완전히 앉아버렸습니다. 류텐의 영혼은 거의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이상한 젖은 따뜻함이 그의 밑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 느낌은 그에게 오랜 친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앤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알다시피 어떤 새들은 새장에 갇힐 운명이 아니야. 그들의 깃털은 너무 밝아. 시스템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고, 생화학 무기 노출 진행 중. 즉시 대피 권장, 존엄성 수준 심각하게 손상됨.